계속되는 한파에 쌓인 눈이 얼어붙으면서 골목길 곳곳이 빙판길로 변했는데요. 눈길 미끄러짐 사고가 잇따라 20여 명이 다치는 등 걸어 다니기 참 힘든 며칠이었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해안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는 해제됐고 항공기 운항도 차츰 정상을 되찾았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쌓인 눈으로 꽁꽁 얼어버린 인도. 넘어질 뻔한 시민들이 다시 중심을 잡고 종종 걸음을 걷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길이 좀 얼었는데 평지는 걸을만 한데 이제 경사로가 좀 많이 미끄러워서 넘어질 것 같아요. 체감 온도가 하루 종일 영하권에 머물면서 내린 눈이 녹지 않고 곳곳에 빙판길이 생겼습니다. 추운 날씨에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길을 걷던 시민들의 낙상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사흘 동안 50여 건의 한파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56%가 눈길 미끄러짐 사고였고 29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특히 제설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면도로에서 대부분 사고가 났고 내리막길은 사고 위험이 특히 높았습니다. 은행 건물을 좀 보려고 내려가는 중이었는데 여기 지금 고산동선 이 길이 조금 내리막이 좀 심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무더기 결항 사태가 빚어졌던 제주공항은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아침 6시 5분 국제선 도착을 시작으로 임시편을 포함해 항공기 400여 편이 정상 운항했습니다. 다만 호남 지역 폭설 영향으로 광주와 군산 등을 오가는 40여 편이 결항했고 지연 운항도 잇따랐습니다. 또 무더기 결항으로 발이 묶였던 승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제주공항은 하루 종일 북새통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었어요. 어저께 2시쯤에 문자가 와서 결항이라고 그래갖고 아침에 일찍 나와서 지금 표 구해서 이제 서울 가려고 준비 중이에요. 진짜 너무 다행이고 공항 같은데 사람도 많아가지고 갑갑한데 또 뭐 지연되니까 좀 힘들죠. 근데 가니까 다행이에요. 바다에는 풍랑특보가 계속돼 여객선 운항은 사흘째 차질을 빚었습니다. 해안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는 모두 해제된 가운데 기상청은 오늘 오전에 눈이 대부분 그치고 한파도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여야의 총선 후보 공천 일정이 시작되면서 제주 지역에서도 후보들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당내 경선이 예상되는 일부 선거구에서는 벌써부터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시 갑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이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중앙당의 예비후보 적합도 여론조사가 진행되니 다른 지역에서 걸려오는 전화도 꼭 받아서 지지 정당은 민주당, 후보는 자신을 선택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제주시 갑에서 공천을 신청한 민주당 예비후보는 문대림 전 청와대 비서관과 문윤택 제주국제대 교수, 송재호 국회의원입니다. 문대림 예비후보가 송재호 후보에게 차명재산과 불법 주식 취득, 알코올 중독 의혹이 있다며 사퇴를 요구하자 송재호 예비후보는 근거 없는 비방과 모욕은 범죄 행위라며 중앙당의 심의를 요청하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문윤택 예비후보는 경선이 과열되면 공멸한다며 후보들이 비방을 멈추고 원팀이 되자고 제안했습니다. 경쟁자를 향한 비방과 혐오, 정쟁과 갈라치기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경선만 이기면 당선이라는 오만함이라고 도민들이 눈살을 찌푸립니다. 제주시 을선거구는 김한규 의원, 서귀포시 선거구는 위성권 의원만 민주당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5일 이후에 경선 대상자를 확정한 뒤 다음 달 15일 이후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와 당원 투표 50%로 경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제주시 갑선거구에서 김영진 당협위원장과 장동훈 전 도의원이 예비 후보로 등록했고 서귀포시 선거구는 고기철 전 제주경찰청장과 이경용 전 도의원이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제주시 을 선거구는 김승욱 전 당협위원장만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3일까지 공천 신청을 받은 뒤 일반 국민 여론조사 80%와 당원 투표 20%로 경선을 하는데 제주 지역처럼 3회 연속 패배한 지역은 전략 공천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제주시 을선거구에서는 정의당 강순하 당협위원장과 진보당 송경남 서비스 현장 위원장도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MBC 뉴스 조은호입니다. 버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20대 승객을 다른 승객들이 힘을 합쳐 살려냈습니다.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침착한 대처로 이 승객은 의식을 되찾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보도에 김하은 기자입니다. 제주공항으로 들어오는 버스 안. 앞자리에 앉아있던 승객이 갑자기 힘없이 픽 쓰러집니다. 옆자리 시민들이 곧바로 일어나 승객의 상태를 살핍니다. 놀란 기사가 버스를 세우는 사이 119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응급처치를 합니다. 자연스럽게 바로 눕히고 그다음 어깨를 이렇게 툭툭 치면서 환자분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그리고 하자마자 다시 이렇게 맥박을 체크하고 그다음 호흡을 체크하더라고요. 버스에서 사람이 쓰러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21일 저녁 7시쯤. 이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승객은 옆자리에 앉아있던 시민과 119 구급대원의 발빠른 대처로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조치가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뻔했지만 시민들의 침착한 대처로 의식을 바로 되찾은 겁니다. 구급대가 도착 전에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환자의 의식, 호흡, 맥박 그리고 외상 상태를 파악한 후 구급대원들에게 자세하게 전달해줘서 병원으로 이송된 20대 여성은 다행히 건강을 회복해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긴박한 상황 속에도 침착하게 환자의 상태를 살피며 119 도착 전까지 자리를 지킨 시민들. 구급대원과 경찰이 도착하고 환자의 안전이 확보되자 말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지난해 제주도만 땅값이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해 지가 변동률과 토지 거래량에 따르면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땅값이 올라 전국 평균 지가는 0.82% 상승했지만 제주만 0.41% 하락했습니다.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1.14% 오른 세종시였고 서울시와 경기도도 상승률이 1%를 웃돌았습니다. 제주 지역 토지 거래량도 마이너스 31.3%로 세종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감소폭이 컸습니다. 전국적인 인구 감소 속에서도 울산은 넉 달 연속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울산시는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해 새로 전입한 기업체 신입사원들에게 환영 행사까지 마련한다고 합니다. 울산 MBC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근무복을 입은 20, 30대 청년 40여 명이 울산시청 홍보관을 찾았습니다. 울산의 역사에 대해 설명을 듣는 이들은 모두 지난해와 올해 지역 기업체에 입사한 신입사원들입니다. 울산시가 일자리를 찾아 울산에 온 이들의 전입을 독려하기 위해 환영 행사를 마련한 겁니다. 실제로 이들 중 절반가량은 울산 시민으로 전입을 마쳤습니다. 회사 생활하면서도 그렇고 여기 정착해서 살면서도 그렇고 뭔가 이제 그렇게 딱 신고를 하고 나서 저도 좀 마음을 좀 다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울산시가 축하 행사까지 열어가면서까지 전입을 해달라고 나선 이유는 도시 경쟁력인 인구 증가를 위해서입니다. 울산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도 그 직원들이 울산에 살지 않는다면 지역이 성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전기차 신공장을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를 찾아 임직원 주소 이전 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울산 시민을 위해서 시정을 펼쳐야 되는데 울산 시민이 아닌 울산 쪽 월급만 실컷 받고 다른 데 가가 다른 지역에 주소 두고 있으니까 굉장히 불편했어요. 울산시는 신입사원들이 울산에 산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른 회사에서도 요청이 들어올 경우 이 같은 환영 행사를 열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제주 지역 두 번째 일반 산업단지가 조성됩니다. 제주도는 제주시 구자읍 동복리 일대에 제주 자원순환 클러스터 일반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고시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섭니다. 용암 해수산업단지에 이어 두 번째로 조성되는 이곳 일반 산업단지에는 폐배터리와 태양광 패널, 폐플라스틱 등을 재활용하기 위한 자원순환 산업시설이 들어섭니다. 제주도는 전략환경 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전체 22만 7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11만 1,000제곱미터 산업용지를 지정하고 495억 원을 들여 2028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눈은 그쳤는데 강추위가 누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예년 기온을 밑돌면서 춥겠는데요. 출근길 따뜻하게 입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차차 회복하겠고요. 주말에는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눈구름대가 물러나고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겠는데요. 오전까지는 빗방울이 가끔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산간도로인 천백도로는 현재 교통 통제 중입니다. 기온이 낮아서 도로에 내린 눈비가 얹은 곳이 많습니다. 빙판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체로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고요. 오전까지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는 밤 사이에는 산지를 중심으로 눈이 더 내리겠는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산간 지역에는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더 내려 쌓이겠습니다. 아침 현재의 기온입니다. 어제 아침과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북부 지역 3도, 동부 지역 2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감 온도는 이보다 3, 4도가량 낮아 추운데요. 서부 지역은 체감상 영하 2도 안팎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동부 지역 6도, 남부 지역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대체로 흐리겠고요. 낮 기온 5도 안팎에 그치겠는데요. 체감 온도는 낮에 영하 1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현재 제주 서부 앞바다와 남해 서부 먼바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까지 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도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고요. 당분간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크게 늘어납니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거나 순차적으로 쓸 경우 월 450만 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6개월 동안 지원하는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시행합니다. 부모가 6개월씩을 사용한 경우에는 최대 1,950만 원씩 각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면 매월 30만 원을 지원하고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3개월간 매월 200만 원을 특례 지원합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인구 증가세 둔화에 따라 제주의 은퇴자들을 위한 주거복합단지 조성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제주연구원 이민주 부연구위원은 은퇴 후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베이비부머들의 수요를 고려해 이들을 위한 은퇴자 전용 주거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조성 방향으로는 지역 특성을 살린 모델 개발과 단지 내 주거와 의료 등 생활 편의시설을 모은 복합단지 조성 등이 제시됐습니다. 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개발공사가 일회용 플라스틱 배출량 3위 기업에 올랐습니다. 그린피스가 발표한 2023 플라스틱 배출 기업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일회용 플라스틱을 배출한 식품 제조사 가운데 1위 롯데칠성, 2위 농심에 이어 제주개발공사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제주개발공사는 2020년 10위 바뀌었지만 2021년 9위, 2022년 3위에 이어 지난해에도 3위에 올랐습니다. 그린피스는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사용 시스템을 도입하는 글로벌 기업들처럼 국내 기업도 지속 가능한 해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교통신호체계 개선으로 지난해 600억 원에 가까운 비용이 절감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신호체계 개선으로
혼잡 비용은 436억 원과 운행 비용 146억 원, 환경 비용이 14억 원 등 596억 원의 비용이 절감됐다고 밝혔습니다. 통행 속도는 시속 38.2km에서 39.9km로 4.4% 개선됐고 지체 시간은 1km당 28.7초에서 21.2초로 25.9% 개선됐습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 김선빈이 제주 남초등학교를 찾아 야구 꿈나무 육성을 위한 응원 기금으로 써달라며 2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김선빈 선수는 제주 남초 야구부 주장과 학부모 대표, 김광수 교육감 등이 참석한 기금 전달식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연습해 멋진 야구 선수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출신인 김선빈은 처가가 제주인 인연을 계기로 기금 기부를 결정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